개인의 성장에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저에게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박사님, 요즘 저는 심하게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직장인 5년차 대리직급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팀장님 때문에 회사를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업무의 흐름을 잘 알지도 못하는 팀장님은 온갖 트집을 잡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왜 더 고민을 안 하냐? 똑바로 좀 해라. 아주 작은 것부터 트집을 잡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해도 너무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팀장님이 회사를 그만두면 좋겠는데요. 이런 상사랑 일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답일까요? 이렇게 메일로 정대리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직장인이라면 사람 때문에 감정관리가 안 돼서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박사TV에서 감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책 한 권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청림출판에서 나온 이지영 작가님의 나는 왜 감정에 서툴까? 라는 책이에요. 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요.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영화를 본다, 노래를 듣는다, 술 마신다, 카페 간다. 자, 이런 것들이요, 주의 분산적 방법입니다. 감정 조절에는요,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의 분산적 방법은요, 주의를 돌려서 감정을 변화시키다 보니까요, 순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가 돼요. 우리가 멋진 풍경을 보거나 게임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감정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감정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감정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 접근하는 접근적 방법이 있어요. 감정을 그 유발한 그 대상, 그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대면해서 다루는 방법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얘기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자, 3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지지나 그 위안을 얻으면서 조절하는 지지 추구적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거든요. 정말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위안을 얻고 조언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 3가지 방법이 쓰임새가 다 다르고 때로는 복합적으로 잘 사용해야 감정을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요, 슬기로운 감정관리 방법 그 4단계를 추천하는데요. 1단계는요, 알아차리기예요. 지금 이 감정이 뭐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난 거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하고 이 내 감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이 강도가 50밖에 안 되는데 항상 이렇게 100만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되죠. 2단계 주의 분산적 방법이죠. 일단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지금 당장 팀장님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시댁 식구에게 오늘 굉장히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대면하면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실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한다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거나, 좋은 공기를 마시러 일단 밖으로 나가거나. 저 아는 분은요, 화가 날 때 미소가 예쁜 내 딸의 사진을 본다고 해요. 일단 이 불쾌한 감정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요. 자, 그리고 3단계. 접근적인 체험적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부작용이 없어야 되니까 안전한 상황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쿠션이나 방석을 앞에다 두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 많이 했어요. 쿠션 보면서 김 팀장, 내가 말 놓을게. 나 당신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두통약을 달고 다닌다니까.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는 거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 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이 불쾌한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와 상황에서 쏟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려면 발산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감정 원리예요. 이 마음속에 억눌려 쌓아온 이 감정은 꼭 밖으로 분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안전한 환경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만약에 안전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분에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것이 어렵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기로 분출해요. 여러분 드럼, 북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세요. 마지막, 인지적 접근법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감정이 생겼지? 원인을 찾아보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도 접근해 보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통로와 상대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통로를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시하잖아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그 대상에게 똑같이 되돌려줘야 되고 이 분노가 그래야 풀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저 나의 화를 쏟아낸 거지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팀장님에게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제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팀장님은요, 잠시 물러설 수 있겠죠. 그러나 반격을 하고 괘씸하네, 불쾌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감정을 전달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요, 나의 감정을 해소한 이후에 상대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일 뿐 그 감정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팀장님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쌓였겠지만 그것은 팀장님이 준 자극일 뿐입니다. 김 팀장님이 나를 내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인사고과를 나쁘게 줄 수 있다라는 두려움, 혹시 그것이 화로 표현된 것은 아닌지 사연자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의 오리지널 감정, 진짜 감정 찾아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부터 내 부정적인 기분을 바꿀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 또 만나요.